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국가대표 서보람이. 무용수를 꿈꾸던 평범한 여고생은 어느 날 계단에서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 응급실이었고 수술을 받고도 다리가 움직여지지도 않았고 내가 앞으로 걸을 수 없다는 거를 생각을 아예 못했었죠. 걷지 못한다는 현실에 절망하면서 매일 죽음만을 생각한 그녀. 눈에 보였던 게 다 죽음의 도구였던 것 같아요. 저 하나 죽으면 끝이지만 엄마한테 더 이상 그 힘든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마음을 더 다잡았던 것 같아요. 마음을 잡고 도전한 것은 바로 크로스컨트리. 평범한 여고생이던 그녀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장애를 입고 나서 더 멋진 꿈을 꾸게 되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훈련해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서보람이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우,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건강해 보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튼튼하다는 네. 이야기 되게 많이 듣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크로스컨트리가 길게는 12km까지 거리가 되나요? 네, 자식 크로스컨트리는 길게는 12km까지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팔 힘으로 이렇게 12km 이렇게 가실 때 힘들지 않으세요? 당연히 힘들죠. 근데 어떻게 그냥 그건 훈련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럴 텐데. 그 많은 훈련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신력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근데 오늘 서보람이 씨께서 하실 얘기가 강연 주제가 엄마에 관한 얘기예요. 네. 어머니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그동안 이제 되게 이제 다치면서 네.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어머니께서요. 네, 네. 근데 또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오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야, 오늘 전 국민 앞에서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됐네요. 네. 그래서 강연 주제가 엄마 미안해 고마워가 되겠습니다. 자, 서보람이 씨의 강연을 귀를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보람이입니다. 저는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이고요. 크로스컨트리라는 종목이 되게 생소하시죠? 상상이 안 되신다면 앉아서 스키를 신고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도 불편한데 왜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하냐고요? 물론 제 한계를 뛰어넘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우리 딸 국가대표다. 우리 딸 외국 시합에 나간다 라고요. 오늘 제가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좌절 속에서 어떻게 국가대표가 되었는지 그리고 엄마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이야기하려 합니다. 네.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평범했고 학창 시절에는 꾸미기 좋아하는 여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된 4월 저는 친구들과 치악산 인근에 놀러가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후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회진을 돌 때마다 저의 발가락을 만지면서 몇 번째 발가락인지 아니 계속 다리의 감각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나는 다리가 멀쩡한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볼까? 이제 수술도 받았으니까 빨리 치료가 끝나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도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이제 엄마가 화장실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울컥하는 그런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불이 꺼지면 내가 혹시 걷지 못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혼자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는 가슴 쪽에 흉추 8, 9번 뼈가 으스러지며 척수 신경을 다치게 되었고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고 다리에 감각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죠.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 충격을 받을까봐 저희 가족도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재활병원으로 이제 옮겨졌는데 거기에 환자들을 보면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상상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마트를 가고 휠체어를 타고 친구들을 만나고 휠체어를 타고 취직을 하고 모든 것들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힘든데 대소변을 받아가며 고생하는 엄마 때문에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그때쯤 우울증이 온 것 같은데 저한테 내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우울증 체크를 하는데 그 결과를 엄마가 알까봐 모두 기분 좋다에 체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제 찜질이 다리 혈액순환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두 다리에 찜질팩을 놓고 피곤하셨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감각이 없는 저는 뜨거운지 모르고 왼쪽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고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너무 많이 속상해 하셨고 많이 우시기도 하셨고 밥도 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고 빨리 재활 치료를 받아서 혼자 생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혼자 옮겨 앉는 연습을 하다 엉덩이가 쓸려 작은 상처가 생겼고 더 빨리 재활을 하겠다고 계속 몸을 움직였더니 욕창이 되었습니다. 그 욕창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저는 합병증으로 열이 났고 그때 잠도 잘 못 자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밀고 계단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을까? 온통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혼자 쭈그리고 자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었을 때 엄마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참 힘들어할 걸 생각하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행히 손 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고 재활치료가 어느 정도 끝날 때쯤 저는 고등학교에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지 않아서 엄마가 3층까지 업고 내리면서 등하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고생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다행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한국재활복지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교수님께서 스키 캠프에 참가하라고 추천? 거의 반강제적으로 참가를 하게 했습니다. 제 등치가 되게 운동을 잘하게 생겼는지 제 성격이 되게 활발해서 운동을 잘하게 생겼는지 그때 추천해 주신 스키가 크로스컨트리 스키였습니다. 휠체어로는 눈밭을 다닐 수 없는데 스키를 타고는 눈밭을 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2008년 12월부터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도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훈련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성적은 거의 꼴찌였지만 그때 사실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서보람이 선수, 뭐 국가대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며 이제 세계선수권 대회를 참가하게 되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과의 이제 기록이 점점 좁혀지는 것도 느껴졌고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였기 때문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엄마가 더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서 열심히 지금은 대표팀에서 소치 올림픽과 평창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무뚝뚝한 거, 애교 없는 거, 어깨 넓은 거까지요. 무뚝뚝한 딸이라서 그런지 장난스럽게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은 한 적은 있어도 진심으로 엄마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엄마, 예전에는 무슨 죄라서 내 엄마가 되었고 무슨 죄라서 이 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내 엄마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나 때문에 고생하고 엄마의 삶까지 희생하면서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는 엄마가 더 자랑 많이 할 수 있게 운동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게. 엄마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KBS KBS